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은퇴 후에 꿈꾸던 해외여행. 생각만 해도 참 설레죠. 네, 그렇죠. 그런데 혹시 이 여행에 예상치 못한 어떤 함정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생각 해보셨을까요? 그런 생각은 잘 안 하게 되죠, 보통.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65세 이후의 해외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는요, 23년 경력의 여행 전문가가 수많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쓴 65세 이후 안전한 해외여행 지침서인데요. 네, 아주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죠. 여기서 핵심 내용만 좀 깊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이게 단순히 조심하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좀 놓치기 쉬운 그런 구체적인 위험 요소들,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고 더 풍요롭게 여행을 즐길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좀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이 뭐 여행 가지 말라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인생의 새로운 단계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여행 방식을 좀 현명하게 조율하는 법. 이걸 배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죠. 현명한 조율 좋네요. 네. 이 지침서가 진짜 가치 있는 건요. 수많은 시니어 여행객들의 실제 경험, 거기서 나온 어떨 땐 좀 쓰라린 교훈까지 담아낸 그런 생생한 조언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구체적인 위험이 뭔지 알고 또 실질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 그게 오늘 저희 목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로 짚어볼 위험 요소, 이게 바로 여행자 보험의 예상 밖 장벽입니다. 네. 보험 문제 중요하죠. 그렇죠. 65세가 넘으면 보험료가 확 오르는 거, 이건 뭐 어느 정도 예상은 하잖아요. 네, 그건 그렇죠. 근데 자료를 보니까 일부 보험사는 아예 70세 이상 여행객은 신규 가입을 안 받아주기도 한대요. 정말요? 그건 좀 심한데요. 네, 이건 진짜 저도 예상 밖이었어요. 실제로 그 68세 김 선생님 사례가 나오는데 정말 꿈에 그리던 유럽 여행 중에 로마에서 갑자기 심장 문제로 쓰러지신 거예요. 아이고. 근데 가입했던 보험의 보장 범위가 충분하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 5천만 원이 넘는 병원비를 이걸 다 개인이 부담하셔야 했대요. 5천만 원이면 네,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 진짜 순식간에 사라질 뻔한 그런 아찔한 상황이었던 거죠. 여기서 근데 주목할 점이요. 단순히 보험 가입이 어렵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자료에서는 일부 해외 의료기관들이 있잖아요. 65세 이상 외국인 환자, 특히 좀 응급 상황의 노인분들한테 과잉 진료를 청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해요. 과잉 진료요? 네, 뭐 의학 지식이 좀 부족하고 언어 장벽도 있고 또 위급한 상황에서는 비용 따지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걸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거죠. 너무하네요. 설사 이제 고액보장보험에 가입한다고 해도 그 보험료 자체가 전체 여행 경비의 한 20에서 30% 이렇게 될 수도 있어서 부담이 상당하고요. 꽤 크네요. 그래서 이 지침서에서는요. 애초에 보험 혜택이 좀 잘 포함된 시니어 전문 패키지 이런 걸 알아보거나 아니면 의료 시스템이 좀 신뢰할 만한 국가 이런 곳으로 여행지를 선택하는 게 좋다. 혹은 뭐 비용 부담이 크더라도 출국 전에는 반드시 포괄적인 고액 의료보험 가입을 완료해라.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택지를 정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거죠. 체력의 변화와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입니다. 네, 이것도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나이가 들면서 신체 능력이 자연스럽게 변화하는데 대부분의 여행 상품이나 가이드북 정보는 젊은 층 기준에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쉬운 트레킹 코스 이렇게 소개된 곳도 65세 이상인 분들께는 이게 가파르거나 미끄러운 계단 아니면 울퉁불퉁한 돌길 높은 고도 이런 게 심각한 낙상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젊은 사람한테 쉬운 게 어르신들한테는 아닐 수 있으니까요. 네, 실제로 통계를 봐도 65세 이상 여행자의 부상 발생률이 젊은 층보다 3배나 높대요. 3배나요? 네, 그리고 한 번 다치면 회복 기간도 길고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도 크다고 하고요. 네, 그 72세 박 여사님 사례가 이걸 잘 보여주는데요. 중국 장각에 경치 좋잖아요. 네, 유명하죠. 거길 이제 기대를 하고 떠나셨는데 걷기 쉬운 길이다 이런 안내랑은 달리 경사가 지고 심한 산길에서 넘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고관절이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으셨죠. 아이고, 어떡해요. 결국 1년 넘게 정말 힘든 재활 치료를 받으셨고 그 이후로는 지팡이 없이는 걷기가 좀 힘들어지셨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여행사들이 흔히 강조하는 잊지 못할 경험
이게 때로는 병원에서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가 이게 과장이 아니라 정말 현실적인 조언인 셈이죠. 그렇군요. 그 이면에 숨겨진 어떤 물리적인 장벽이나 위험 요소를 충분히 인지하고 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상품 설명이나 후기만 믿을 게 아니라 본인의 현재 체력 수준을 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해요. 맞아요. 객관적인 판단, 이게 중요하겠네요. 세 번째는 금전적 손실로 이어지는 함정입니다. 아, 돈 문제. 이것도 빠질 수 없죠. 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시니어 여행객들을 노리는 사기가 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그런가요? 네, 주로 이제 현금을 좀 많이 소지하시는 경향, 그리고 디지털 금융 사기에 대한 상대적인 취약성, 또 거절을 잘 못하시는 심리, 이런 걸 악용한대요. 방콕 왕궁 근처에서 시니어 여행객한테 접근해서 가짜 보석 강매하는 거, 파리에서 서명운동하는 척하면서 소매치기 하는 거, 이런 수법들이 대표적이라고 하네요. 아, 그런 뉴스 본 것 같아요. 네, 67세 최 교수님 사례가 나오는데 터키 시장에서 특별 할인가라는 말에 속으셔가지고 무려 2천만 원 상당의 카펫을 구매하셨대요. 헉, 2천만 원이요. 카펫을.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제 가치는 뭐 터무니없이 낮았고 환불도 못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야, 정말 속상하셨겠네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교묘한 형태의 에이지 프라이싱이라고 하죠. 에이지 프라이싱? 네, 그러니까 연령에 따라서 바가지 요금을 매기는 그런 관행도 문제라는 겁니다. 자료에 따르면 택시기사가 일부러 길을 돌아가거나 미터기를 조작해서 노인 관광객한테 2, 3배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 또 식당에서 외국인 노인분들한테만 터무니없는 가격에 특별 메뉴판을 슬쩍 내미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해요. 아니 세상에. 이런 문제들이 근데 왜 충분히 알려지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뭐 어쩌면 관광 수입 증대에만 너무 집중하는 일부 업계 분위기랑 무관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따라서 현지 문화를 흠뻑 경험하세요. 이런 달콤한 말 뒤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금전적 위험. 이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좀 큰 금액 쇼핑이나 계약 전에는 반드시 여러 번 확인하고 가능하면 젊은 가족이나 좀 믿을 만한 사람이랑 상의하는 게 좋겠죠. 네, 맞아요. 혼자 결정하기보다는 상의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자, 네 번째 위험입니다. 약물과 음식으로 인한 건강 문제. 이건 정말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건강 문제니까요. 그렇죠. 65세 이상이 되면 젊었을 때보다 간이나 신장 기능이 평균 한 30에서 40% 정도 감소할 수 있대요. 아, 그렇게나 많이요? 네, 그래서 낯선 음식이나 물에 대한 민감도가 확 높아진다고 합니다. 평소에 즐겨 먹던 음식이라도 현지 조리 방식이나 식재료가 다르면 탈이 날 수 있다는 거죠. 하긴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고혈압이나 당뇨, 뭐 심혈관 질환 이런 걸로 평소에 약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많으시죠? 그런 경우에 다른 기후나 고도 환경에서 약효가 좀 달라지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시차 때문에 복용 시간을 놓치는 것, 그것 자체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73세 강 선생님 사례가 좀 경각심을 주는데요. 태국 여행 중에 현지 음식을 드시고 식중독 증세를 보이셨어요. 아이고. 근데 평소에 당뇨약을 복용 중이셨던 터라 이 탈수 증상이랑 겹치면서 약물 농도가 급격히 변한 거예요. 그래서 저혈당 쇼크로 응급실 신세까지 주셨다고 합니다. 헉, 쇼크까지요? 네. 그때 담당 의사 말이 참 인상적인데 젊은 사람한테는 그냥 가벼운 배탈 정도로 끝났을 상황이 기저질환이 있는 노년층에게는 정말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와, 정말 아찔하네요. 특히 뭐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미같이 위생 상태가 우리랑 좀 크게 다를 수 있는 지역 있잖아요. 네네. 그런 데서는 현지 음식 체험이라는 그 즐거움이 예상치 못한 건강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물은 반드시 사서 드시고 길거리 음식이나 날 것, 얼음 같은 건 가급적 피하는 게 안전하죠. 네, 기본이지만 정말 중요하네요. 물, 길거리 음식 조심.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위험 요소입니다. 이게 좀 의외인데요. 심리적 스트레스와 고립감입니다. 아, 심리적인 부분. 이것도 간과하기 쉽죠. 네, 사실 여행 가면 즐거운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지적하네요. 익숙한 집을 떠나서 언어, 문화, 음식, 교통 시스템까지 모든 게 낯선 환경이잖아요. 여기에 장시간 노출되는 것 자체가 65세 이후에는 상당한 정신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젊을 때는 막 모험이야 이렇게 느껴졌던 불편함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노년기에는 불안이나 스트레스, 심하면 좀 공포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69세당 여사님 경우가 딱 좋은 예인데요.
자녀분들하고 같이 미국 여행을 가셨는데 처음 며칠은 즐거웠대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낯선 환경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커져서 밤에 잠도 잘 못 이루시고 어휴. 결국에는 가족하고 떨어져 있는 것 자체를 극도로 두려워하게 되셔서 예정보다 일찍 혼자 귀국하셔야 했다고 합니다. 혼자요? 아이고. 꼭 이런 좀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요. 예를 들어 호텔 에어컨이 고장났는데 말이 잘 안 통해서 제대로 요청을 못 한다거나 식당에서 주문 실수가 있었는데 항의하기 좀 어려운 상황. 이런 사소한 불편함들이 쌓여서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런 작은 것들이 쌓이면 힘들죠. 그렇죠. 이런 작은 좌절들이 반복되면 여행 전체의 만족도를 확 떨어뜨리고 심한 경우에는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결국 해외여행이 주는 부담이라는 게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결코 가볍지 않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5가지 위험 요소를 쭉 듣고 보니 이거 65세 이후 해외여행은 그냥 아예 포기해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료의 핵심 메시지는 위험하니까 가지 마세요. 이게 절대 아니에요. 다행이네요. 네, 오히려 위험을 알고 제대로 준비해서 더 즐겁게 가자 이겁니다. 저자는 오히려 65세 이후에 맞는 새로운 여행 스타일을 찾으면 젊었을 때와는 또 다른 아주 깊이 있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해요. 오, 새로운 여행 스타일이요? 네, 그 핵심 철학이 바로 적게, 천천히, 깊게, Less, slow, deep. 적게, 천천히, 깊게. 네, 한 번에 여러 도시, 여러 나라 막 도장 찍듯이 다니는 찍기 여행 대신에요. 방문하는 곳의 수를 좀 줄이고 적게, 빡빡한 일정 대신에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유명 관광지 리스트 채우기보다는 한 장소에 좀 머물면서 그곳의 삶과 문화를 음미하는 깊게, 그런 여행을 하라는 거죠. 적게, 천천히, 깊게. 정말 좋은 말이네요. 그럼 이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자료에서 추천하는 구체적인 여행 유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아주 흥미로운 대안들을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의료 인프라가 뛰어난 도시 중심의 여행입니다. 의료 인프라 중심 여행이요? 네, 예를 들면 싱가포르나 방콕, 도쿄처럼 수준 높은 의료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들 있잖아요. 이런 곳을 거점으로 삼아서 여행하는 방식이죠. 만약에 건강 문제가 생겨도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 이게 큰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그렇겠네요. 그 75세 이 여사님 사례가 있는데 싱가포르 여행 중에 갑자기 복통이 생기셨대요. 근데 호텔 근처 병원에서 아주 빠르고 편안하게 진료를 받고 안심하셨다는 거예요. 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도시의 매력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오, 의료시설을 고려한 여행이라니 정말 현실적인 대안인데요. 또 다른 유형은요? 두 번째는 장기 체류형 여행입니다. 장기 체류요? 네, 2주 동안 5개 도시를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대신에요. 스페인 바르셀로나나 이탈리아 피렌체 아니면 태국 치앙마이처럼 좀 매력적인 한 도시에서 한 2, 3개월 정도 아예 살아보는 경험을 하는 거죠. 와, 살아보는 여행? 네, 현지 시장에서 장도 보고 동네 공원 산책하고 단골 카페 만들고 이런 식으로요. 그 68세 정 교수님 부부가 프랑스 니스에서 아파트를 빌려서 몇 달간 생활하셨는데 진짜 프랑스 남부의 삶을 경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피상적인 관광을 넘어서 훨씬 깊고 풍요로운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말 매력적인데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서두를 필요도 없고요. 현지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안전 문제도 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고요. 네. 세 번째 추천 유형은 무엇인가요? 셋째는 크루즈 여행입니다. 이게 어쩌면 시니어 여행객에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일 수도 있어요. 크루즈 많이들 가시죠. 네, 일단 짐을 한번 풀면 여행 내내 다시 쌀 필요가 없죠. 그게 제일 편하죠. 그리고 배 안에 의사, 간호사가 상주하고 다양한 종류의 식사가 제공되고 기항지마다 편안하게 내려서 관광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동, 숙박, 식사 걱정 없이 여러 곳을 둘러볼 수 있으니까 체력적인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확실히 편하겠네요. 특히 발트해나 지중해, 알래스카 크루즈 이런 게 인기가 많다고 하네요. 70세 윤 선생님의 지중해 크루즈 경험담을 보면 매일 밤 편안한 자기 방에서 잠들면서도 낮에는 새로운 도시에 내려 구경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배 안에 의료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놓였다고 하셨어요. 그렇군요. 의료관광, 장기체류, 크루즈 여행. 들어보니 정말 각자 장단점이 뚜렷해서 자신의 상황이나 취향에 맞게 선택하면 참 좋겠네요. 네, 그렇죠.
물론 어떤 유형을 선택하든 기본적인 안전 수칙은 꼭 지켜야겠죠? 아, 그럼요. 물론입니다. 자료에서는 몇 가지 필수적인 기본 수칙을 강조하는데요. 첫째, 여행 가기 최소 한 달 전에는 주치의와 상담해서 건강 상태 점검하고 필요한 예방접종이나 상비약, 여행 관련 건강 조언을 꼭 받을 것. 네, 주치의 상담. 둘째, 비용이 좀 들더라도 보장 범위 넓고 특히 응급 후송 서비스까지 포함된 포괄적인 여행자 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것. 이때 보장 내역을 정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네, 꼼꼼한 확인. 셋째, 평소 복용하는 약은 여행 기간보다 좀 넉넉하게 그리고 원래 포장 상태 그대로 처방 전 사본이랑 같이 준비할 것. 아, 이것도 중요하네요. 넷째, 하루에 주요 활동은 한두 곳 정도로 좀 제한하고 중간중간 충분히 휴식 시간을 넣어서 무리하지 않는 일정을 짤 것. 여유로운 일정. 다섯째, 현지 음식은 신중하게 시도하되 위생이 좀 의심되는 길거리 음식, 날 것, 얼음 든 음료 이런 건 피할 것. 물은 반드시 병에 든 생수를 마시는 게 안전하고요. 네, 정말 기본적인 것 같지만 꼭 다시 한번 새겨야 할 내용들이네요. 이 외에도 성공적인 노년기 여행을 위해서 이 자료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황금 공식 같은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좀 더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위한 5가지 황금 공식을 제시하는데요. 이게 다 경험에서 나온 아주 실질적인 팁들입니다. 첫째, 사전 준비는 120%로 하라. 120%요? 네, 목적지 정보는 기본이고요. 숙소의 접근성,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있는지, 계단은 몇 개인지 이런 거요. 아, 세심하네요. 그리고 현지 병원 위치랑 연락처, 날씨 변화, 비상 연락망 등등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철저히 미리 조사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에이 가서 부딪혀보자 이런 즉흥성은 위험을 부를 수 있어요. 73세 오 회장님 사례가 참 인상적인데 이탈리아 여행 전에 각 도시 호텔 근처 병원 위치를 다 미리 파악하고 본인의 주요 건강 정보를 이탈리아어로 번역한 카드까지 소지하셨대요. 와, 대단하시네요. 덕분에 피렌체에서 갑자기 고열이 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아주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와, 정말 철저한 준비가 빛을 발했네요. 두 번째 공식은 뭔가요? 둘째, 도착 첫날은 무조건 휴식. 비행기 타면 피곤하잖아요. 시차 적응도 해야 하고 그래서 도착 당일에는 아무 일정도 잡지 말고 호텔에서 쉬거나 그냥 가볍게 주변 산책하는 정도로 마무리하라는 겁니다. 첫날 컨디션 조절이 여행 전체의 질을 좌우할 수 있어요. 네, 첫날 휴식 중요하죠. 셋째, 호텔은 무조건 중심가에. 외곽에 좀 저렴한 숙소보다는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교통 편리하고 식당, 약국 같은 편의시설 가까운 도심 중심가 호텔을 선택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훨씬 편안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이라는 거죠. 이동 시간도 줄이고 돌발 상황 대처하기도 쉽고요. 중심과 호텔의 중요성. 일리가 있네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공식은요? 넷째, 이동 시간은 예상의 2배로 계산하라. 대중교통 이용하거나 걸어 다닐 때 젊었을 때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요. 항상 넉넉하게 시간을 계획해서 서두르거나 막 촉박하게 움직이는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빨리빨리는 절대 금물이에요. 네, 여유 있게. 다섯째, 가장 기대되는 곳은 여행 초반에 가라. 체력과 에너지가 가장 좋을 때 제일 보고 싶거나 하고 싶었던 핵심 활동이나 장소를 먼저 방문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여행 후반으로 가면 자연스럽게 피로가 누적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족도를 높이고 아쉬움을 줄이는 현명한 방법이죠. 이것도 꿀팁인데요. 네, 그 76세 김 교수님이 스페인 여행 때 제일 기대했던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도착 다음 날 바로 방문하셨대요. 그래서 나중에 좀 체력이 떨어졌을 때도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봤다 하면서 만족스러워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계획 방식이 여행 중 체력 변화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미리 고려하는 그런 지혜라고 할 수 있죠. 네, 오늘 정말 유익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네요. 65세 이후 해외여행 시 주의해야 할 숨겨진 위험 5가지, 보험 함정, 신체 한계, 금전사기, 약물식품 안전, 심리적 스트레스. 이걸 쭉 살펴봤고요. 네, 위험 요소들이었죠. 동시에 적게, 천천히, 깊게라는 원칙 아래서 의료관광, 장기체류, 크루즈 여행 같은 현명한 대안들, 그리고 5가지 황금 공식까지 알아봤습니다. 결국 핵심은 나이듦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변화된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고 거기에 맞는 여행 스타일을 찾아가는 과정, 그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마치 계절 바뀌면 옷 갈아입듯이요. 네, 딱 맞는 비유네요. 자료의 저자도 강조하듯이 진정한 여행의 가치라는 건 얼마나 많은 곳을 방문했느냐는 양이 아니에요.
얼마나 의미 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느냐는 질에 달려 있습니다. 그 78세 홍 박사님의 교토 여행기가 참 기억에 남는데요. 3주 동안 머물면서 유명 관광지는 딱 몇 곳만 둘러보셨대요. 아, 정말요? 네, 그 대신 매일 아침 같은 카페에 들러서 커피 마시고 동네 공원 산책하면서 현지 노인분들이랑 짧게 대화도 나누고 작은 골목길들을 그냥 어슬렁거리고 그 시간들이야말로 내 인생 최고의 여행이었다고 회상하셨다고 합니다. 와, 정말 멋진데요. 네, 여러분의 다음 여행도 단순히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관광이 아니라 삶을 더욱 풍요롭게 채우는 그런 소중한 경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성공적인 노년기 여행을 위해서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중요하다는 점은 저희가 충분히 이야기 나눴잖아요. 네, 그렇죠. 이 새로운 여행의 단계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또 즐기기 위해서 여러분 내면에서는 어떤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면 젊었을 때와는 다른 기대치를 설정하는 것, 아니면 의도적으로 속도를 좀 늦추는 법을 배우는 것, 혹은 모험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새롭게 정의 내려보는 것 같은 그런 내적인 변화 말입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스스로에게 맞는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또 다른 의미 있는 여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하고 행복한 여행을 응원하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